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영상이 올라갈 텐데 말을 하다 보면은 꾹꾹 눌러뒀던 뚜껑이 열려요. 문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림 안 그리는 애 하면서 안드로메다로 가. 그러다가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아차 하고 이제 편집을 하면서 그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20분 말하고 6분, 10분 남았습니다. 좋은 말들이 있었는데 같이 날아가 버리겠죠. 좀 아쉬운 게 많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후반부터 정신을 차려서 조절을 많이 했지만 초반에는 편집으로 도려낸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딱딱 끊기고 편집한 티가 많이 납니다. 초반에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그림의 중요도를 3단계로 나눈다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은 3단계로 구별해주면 좋다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앵글도 3분할, 수채화나 정물화만 해도 주제, 부주제, 그걸 연결하는 엑스트라 다 3단계예요. 그래서 어차피 비슷한 얘기들을 할 거라 빠르게 나열하듯이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 그거마저도 비슷비슷한 소리들일 겁니다. 사실 이런 문법을 알아봤자 실전에서는 10%, 20%도 쓰기 힘들다. 그래도 알아는 놓으면 적재적소에서 타이밍에 맞춰서 한 번은 쓸 수 있다. 작화가란 거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려지는 그림들을 보기 좋게 정리하는 역할인데 그것들을 3단계로 구별해주면 좋다 정도까지만 미리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집중선 그리기 조금씩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작화는 평균 한 4컷, 5컷 정도만 독자들 머릿속에 인상적으로 남겨주는 걸 목표로 작업을 합니다. 처음에 2-3컷, 마지막에 1컷, 전장이겠죠. 문법이란 건 보통 이 4컷을 기준으로 투자를 해준다거나 평소에는 시나리오를 잘 읽을 수 있게 진행을 하면서 시선 흐름 위에 리듬 있게 배치해주는 정도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바쁜 대로 버리고 가는 거죠. 만화에서의 작화랑 시나리오를 읽게 해주는 상형문자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벽화 보면은 그림으로 된 글들 있잖아요. 만화와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그림체가 좋다, 잘 그렸다, 결국 글씨를 반듯하게 썼다, 필력 있다 이 정도지 글씨를 아무리 예쁘게 써도 맞춤법 틀리고 띄어쓰기 틀리면 안 되겠죠. 만화에서의 그림은 글씨체, 거리 조절, 호흡, 배분 이런 거는 띄어쓰기 이런 게 되겠죠. 만화에도 부호란 게 있어요. 주인공이 생각했을 때는 어라?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구궁 하면서 놀랐을 때는 뒤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림으로 된 부호 중에는 야한 거 보면 코피가 이렇게 흐른다 이런 것도 부호가 될 수가 있겠죠. 문서로 따지면 느낌표, 물음표 그런 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그림이라는 거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느낌에 따라서 짱구는 못 말려의 같은 그림체, 묵직하고 남성들이 좋아하는 북두우컨 그림체나 아키라 같은 그림체도 나쁘지 않고 각자 장르에 따라서 어울리는 글씨체는 존재합니다. 만화에서 그림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문법 그리고 캐릭터의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장르에 따라서 어울리는 그림체 이 셋을 염두에 두면 그린 그림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문법이나 연기를 위해서 작화에 힘을 빼기 때문에 만화에서는 그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렇게 그리란 말은 아니거든요. 본격적으로 만화 얘기를 들어가 보면은 문법을 기준으로 말칸도 들어가고 컷 연출도 들어가고 그림이 들어가고 두 페이지를 펼쳐놨을 때 많은 장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표현하려고 하면은 점점 무거워지고 산만해지겠죠. 작화가라면 그것들을 청소할 때 책장 정리하듯이 잘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은 작화를 크게 3단계로 분류를 하거나 중요도에 따라서 차근차근 배열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크게 3단계로 나눠서 배분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시를 하나 들어봤는데 데스노트 보면은 이 톤지도 3단계로 투시에 맞춰서 딱 구별을 했죠. 잘 깎았죠.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네요. 공간을 어떻게 3단계로 구분해주냐? 크게 원경, 중경, 근경이 있겠죠. 멀리 있는 거는 수평선에 일자로 느껴지게 중경에서는 이런 파도, 근경에서는 물보라가 튀는 물방울까지 그려줘야겠죠. 절벽 같은 경우도 원경, 중경, 근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3단계로 구별을 해주는 거죠. 절벽 자체에 큰 덩어리 하나 잡아주죠. 그걸 세분화하면은 이렇게 세로로 큰 흐름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작은 돌의 모임들이겠죠.
숲속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는 숲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잎사귀들이 있죠. 센스가 있는 분들은 눈치를 딱 챘을 겁니다. 원경에 있는 절벽들은 큰 실루엣만 남기고 숲은 숲만 그리고, 중경에 있는 절벽은 큰 덩어리만 그려주고 세로의 느낌이 강조되겠죠. 가로 결은 명암만 그린다던가 흔적만 남겨두겠죠. 숲은 전체적인 모습과 나무 정도만 그리겠죠. 근경에 있는 거는 작은 돌까지 잎사귀까지, 이렇게 3단계로 정확히 구별을 지어서 그 거리에 있는 만큼만 묘사를 해주게 되면 독자들은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절벽의 세로 결을 많이 보여주면 중경이겠구니, 근경이겠거니 하면서 공간을 자기도 모르게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형태 구분, 명암의 그림자 크기로 전체 그림자를 크게 잡고 세로의 그림자를 작게 잡고 여기 안에 짜게 천천하게 쪼개주면 구별이 쉽겠죠. 전체 펜선, 이 세로 펜선 좀 굵게 해주고 안쪽에 있는 자잘한 거는 펜선을 얇게 써주면 더 구별이 쉽겠죠. 선연습이란 거는 각각 이 3단계로 나눠드린 이 약속에 따라서 펜선의 강약을 조절하는 연습을 펜 연습이라고 합니다. 표현의 3단계도 중요하죠. 라인만 따는 거를 펜선 작업이라고 그러죠. 이걸 1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주간지에서는 이 라인을 위주로 진행을 하죠. 명암에 톤지를 붙여주면 2단계가 되겠죠. 먹도 뭐 톤지랑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간지를 살짝 넣어주면 3단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1번, 톤지를 2번, 3번이라고 해보죠. 1번만 쓰는 경우는 가독성이 높고 그리기 편하니까 대부분 이 컷으로 진행을 하죠. 해칭을 조금 쓰고 톤지의 비율이 높으면은 중간 톤화가 됩니다. 그림이 대비가 없으니까 따뜻한 느낌이 나고 편안하게 보이겠죠. 역시 중간 컷에서 많이 쓰고 이쁜 그림 그릴 때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이 3단계인 먹이라든지 펜 간지 비율을 높이면 그러면 이건 대비가 심해집니다. 극적인 효과가 나겠죠. 톤지와 이 해칭 사이의 거리 조절에 따라서 느낌을 주는 거죠. 작가 스타일에 따라서 톤지 부분을 펜터치의 해칭, 겹치기로 대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북두권이라든지 베가본드 같은 만화도 그렇죠. 해칭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거칠어 여기에 톤지로 따뜻하게 한 번 더 눌러주는 2번이라는 경우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베르세르크도 그런 경우겠죠. 컷으로 가게 되면은 두 페이지를 펼쳤을 때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메인 컷, 서브 컷, 미들 컷 3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크게 3단계로 구별을 해준 후에 줌인을 했을 때도 크기가 커지거나 아니면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실루엣도 분명히 그만큼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형태의 투자량도 큰 덩어리 조금 더 구분해서 디테일한 묘사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 거기에 따른 라인만 딴다든가 톤지랑 해칭까지 넣어준다든가 라인과 톤지를 넣어준다든가 해칭과 뭐까지 넣어준다든가 구별이 돼야 됩니다. 독자들이 나중에는 뭐만 보면 그 상황이구나 라고 자기도 모르게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실전에서는 시작하면 개판이 납니다. 안 돼요, 절대로.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은 있죠. 정확히 전까지는. 그래서 뭐 앞으로 말씀드리는 모든 문법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작법도 원고를 하면서 호흡을 맞춰가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자들에게 꼭 인상적으로 남겨주고 싶은 컷만 사수하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중간토나 시켜서 그냥 가버리는 거죠. 맞출 수 없어요. 그 대신 일단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재적소의 타이밍이 한 번 나오거든요. 그때 3단계로 구별하면 좋다. 문화생이라든지 처음 온 스탭들은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선만 따는 데는 원경이라든지 엑스트라 같은 거 형태만 따는 것만 연습시켜도 괜찮겠죠. 손을 풀어도 되고. 그리고 웹툰에서는 스케치업들을 많이 쓰잖아요. 뼈를 얻기 위해 살을 내주는 겁니다. 스케치업을 쓰게 되면 이 원경, 중경, 근경에 대한 묘사량이라든지 투자량들이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컴퓨터는 융통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버리고 가는 겁니다. 조금 노력을 해본다면 근경, 중경까지는 따로 받고 원경만 병풍처럼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붙인 후에 묘사는 어쩔 수 없으니까 만약에 석양이 지는 저녁이라면 원경과 중경 사이 이 레이어에다가 주황색 계통의 투명도만 좀 떨군 걸로 끼워 넣어가지고 공기 원근법처럼 눌러주는 정도로 타협을 보는 게 좋겠죠. 이제 색감을 따지면 중경, 근경 같은 경우는 약간 주인공도 약간 붉은 계열로 써서 튀게 하고 뒤쪽은 약간 푸른 계열로 눌러주는 정도로 3단계를 대처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경은 중간 톤을 많이 줍니다.
아주 검지도 않고 아주 밝지도 않은 중간 톤, 그리고 가까운 곳으로 올수록 중경이나 근경으로 올수록 대비가 심해지고 명도 채도도 올라가는데요. 주인공들은 중경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요. 근경은 보통 대마로 렌즈 앞에 걸쳐놓는 게 많죠. 카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뭐 화분이 하나가 놓여있죠. 근경이 되겠죠. 중경을 좀 더 대비를 심하게 주고 선명하게 하고, 근경, 원경은 핀트를 날려버린다는 느낌으로 약간 중간 톤화, 가우시안 블러 줘가지고 좀 번지게 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것도 3단계에 대한 개념이 있을 때 가능한 연출이겠죠. 여기는 근경이 되겠죠. 주인공이 여기 있으면 중경이 되면서 앞에는 대마가 걸리겠죠. 여긴 디테일하게 모든 게 묘사가 들어가겠죠. 대신 이 묘사도 주인공을 중심으로 퍼져가면서 잡히겠죠. 중경, 근경, 여기서는 거리가 있으니까 이것도 그러면 중경과 근경 사이에 라고 해줘. 그러면 얘를 가로 묘사를 해줬으면 얘는 네, 결을 좀 더 보여줘야겠죠. 이건 다 보여주고 디테일하게. 그 다음 멀리 있는 거는 실루엣. 수직 공간을 내주기 위해선 글라데이션을 줘야 된다. 글라데이션을 주는데 이왕이면 여기에 산 안개 같은 거를 주면 글라데이션이 되겠죠. 이것만큼 이거 보면은 투자량으로 구별이 확실히 돼야겠죠. 그럼 여기는 이만큼 그렸다는 거는 실제로는 이만큼이라는 소리입니다. 근경에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습관적으로 원경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거리가 순식간에 깨지면서 평면화가 되고 귀여워져 버리겠죠. 이 실루엣 조절을 민감하게 해줘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사람 눈은 실루엣에 미리 단위로 민감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와중에 그림을 그려본 적 없는 사람도 그려본 사람도 이 실루엣을 판단하는 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실전에서는 스케치업입니다. 그럴 때 3단계 개념을 알면 원경 소스로 쓸 스케치업 이미지 정도는 실루엣을 좀 뭉갠다거나 아니면 번지게 해서 좀 더 거리 조절을 해줘라. 이걸 기준으로 다듬어라 그렇게. 라는 용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시작을 만화에는 문법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기 편하게 그리는 게 작화가의 일인데 크게 3단계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예로 한 두어 가지 정도 알려드렸죠.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찾아보면 무궁무진하니까 제가 이 정도 예시를 던져줬으면 이제 보는 사람들은 그것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고작 그 정도의 그런 3단계로 구별할 수가 있는 건데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정말 몇백만 부씩 잘 팔린 만화들을 보면서 찾아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되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실전에서는 이기가 %도 살리기 힘들다. 난리가 아니다. 평범하게 가되 적어도 초반에 말씀드린 3컷에서 4컷 정도 독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만큼만 챙겨줄 생각으로 달리고 난리가 아닌 상황에서도 찬스가 있다. 그 타이밍에는 쓸 땐 써주면 좋다. 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